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많이 좀 풀렸죠? 예, 오다 보니까 왠지 봄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자, 오늘은 의사 표시 중에서 비진이 의사 표시 쪽과 그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쪽을 좀 쭉 볼라 그래요. 지금 사람의 생각을 의사라 그러는데 그 의사가 표시가 되는데 합치면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의사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럼 그래야 이제 그 진이가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비진이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 의사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두 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0조 사기, 110조 강박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요 위에 써놓은 거는 지난주에 한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그냥 써놓은 거고 이거는 수업할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 다 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으로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뭐뭐 갖춰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 부존재. 그래서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야 효력 요건을 논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이 권리 능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뽕을 먹고 해롱해롱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그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뭐라 그래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목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용이라 그러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원인, 이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근데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줄여서 확가 적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과 적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지난주 마지막 수업이 여기였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민법 103조가 지난주 마지막 수업으로 있어졌고 오늘 들어와야 될 부분이 의사 표시와 관계되는 부분이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다뤄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 107조 비진이라고 109조 통정의 표시는 그렇게 비진이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와 108조 통정 표시는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이고 반면에 착오는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착오라고 한다 이거죠. 들어가기 전에 일단 결론은 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비통착사강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비통착사강 오늘 이제 결론은 내놓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 그 다음에 이게 무효 그 다음에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유무취취취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통착사강 유무 취취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딱 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꿰 맞추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민법은 아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맬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아주 다른 과목과 달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시작.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답에다가 갖다가 꽤 맞추는 거예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자,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딱 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부터 할 건데, 비진이 의사표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법률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답을 다 정해놓고 한다 그랬습니다. 정해놓고 다 갖다 꽤 갖다 맞출 거라 그랬습니다. 정해진 답에다가 갖다 꽤 맞추는 거니까 답도 갖다가 딱 갖다 꽤 맞추면 돼. 다 정해진 답을 갖다 그냥 꽤 맞추는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큰 틀을 하나 딱 잡을 건데, 틀을 잡았을 때 비진이 표시는 법철학이 들어있어 갖고 되게 황당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야.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인데 일단 결론가 어떤 틀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응용하면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을 하나 다 잡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딱 들게요. 사례 하나만 들면 다 해결되니까 굉장히 이게 법철학이 들어서 이게 좀 백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갈 게 이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원칙이 유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비진이 의사표시는 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그러니까 표의자가 이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해도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다. 법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어떻게 되냐 했더니 상알수 예외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법률행위 비진이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일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에게 증여의 의사는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런 소리예요.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가 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따 사례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니까 일단 틀을 하나 잡고 갈게요. 그래서 증여의 의사는 없는데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어떤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뭐가 한다고요? 효력이 있다니까 뭐가 됐어요? 유효. 그러면 이 을을 그냥 갑에 대한 상대방이라고 칠게요. 을을 갑에 대한 상대방이다.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면서 무가실이라고 한다면 합치면 뭐가 될까요? 상선무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상선무. 상선무가 되면 그대로 법률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대로 유효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바꾸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바꿔서 자,
이번에 을의 사례를 하나 바꿔볼게요. 자, 을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표의자라고 표현해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의자. 자, 그러면 이 표의자 입장에서 을은 상대방이 된다 그랬습니다. 을은 상대방이다. 근데 이 상대방이 표의자가 한 것이 저거 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자, 알았거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입니다. 그 다음에 오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앞서가지 말고. 알 수 있었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합치면 상알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상알수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효. 요거 돼요. 상알수가 됐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무효. 이 무효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상선문은 유효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이건 얘기해봐야 더 필요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상선무 상태에서 을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3자를 병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이 선이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이 상대방 을이 상선무 상태에서 유효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 케이스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시험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파트거든요. 자, 요 파트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파트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뭐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다 과실 이렇게 됐으면 그 의사표시 징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상대방한테 등기가 넘어온 이 등기, 자, 넘어온 이 등기를 지금 상대방 을이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을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니까 지금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등기부를 띄었을 때 그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는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띄었을 때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을로 나오지. 지금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무효인데 무효라고 하는 게 찍히지 않으니까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난다? 을로 나타나요. 그랬을 때 3자가 봤을 때 을이 소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맺고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병이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근데 이게 3자가 선이라는 겁니다. 뭐 이건 악의는 이제 악의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 지금 등기를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있는 상태니까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3자 선의에게 무효의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자가 선이라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꼭 이 위에 부분은 자, 요 위에 부분은 유효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선이든 악이든 넘어가도 이건 당연한 거니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인데 이게 지금 매매로 해서 넘어가면 선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른다. 뭘 모르냐?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표의자는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지금 저 표의자 갑은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등기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면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따지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봐.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 또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 버리는데, 자, 제가 사례 이제 하나를 이제 틀은 잡아줬으니까 사례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0년에 79년부터 할게요. 79년 12.12 사태가 나가지고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군 보안사령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이 되면서 이제 합수본부장이 되면서 이제 뭔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그 다음에 무슨 사회악의 일소 이래가지고 깡패를 잡아들이고 뭐 이렇게 조직폭력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각 지역 사회에서 뭐 뭐 이름 안 좋게 난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삼천교육대 벌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사회에서 합수본부 쪽에다가 돈을 걷어서 이렇게 주자 이렇게 돼서 각 지역별로 울산 뭐 대구 뭐 이렇게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돈을 걷어버렸는데,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던 양정모라고 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국제그룹 회장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그 고무신 공장의 그 회장이 양정모예요. 어렸을 때 고무신 안 신어보신 분 여기 지금 많죠? 고무신 안 신어봤을 거야. 고무신 신어봤다. 어렸을 때. 그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살 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 54이야. 그런데 고무신을 안 신어봤다는 거야, 한 번도.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보고 나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 나이 때 사람들은 거의 다 고무신을 신고 자랐을 건데 한 번도 안 신어봤다 그런단 말이야. 한 번도 안 신어봤다고. 아무튼 그 사람, 그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고무신 운동화를 팔아서 엄청난 떼부자가 된 그런 회사인데, 이 양정모 회장이 우리 기업인들은 열심히 돈 벌고 국가에 기여하면 되지 왜 그걸 돈을 걷어서 합수배에 갖다 줄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돈 걷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부산지구 관할하고 있는 보안사에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서울 본청에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런 괘씸한 그럼 잡아들여봐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연행이 돼서 서울 서빙고 분실로, 보안사 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한 이 이건 이제 다 판례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107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괜히 쓸데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 얘기 듣고 나면 이 107조는 한 방에 쫙 다 해결이 돼요. 그 사람 판례가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판례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정모 회장이 국군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데 저 국제그룹이 뭔 소용이 있으랴. 이럴 바에는 국제그룹을 국가에다가 증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가에 증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일군 회사인 국제그룹을 증여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양정모 회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정모 회장 입장에서 증여하고 싶지 않은데 증여할 의사는 없는데 증여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뭐였다?
불일치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이에요. 비진이. 그런데 그러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양정무 회장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 죽어 나갈 바에는 차라리 국가에 징여하고라도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와 표시, 난 죽고 싶지 않지만 국가에다 징여한다라는 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서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고 의사 표시를 해도 그 징여의 의사 표시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징여의 의사가 없는데 징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뜬구름 잡는 처럼 보이지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징여의 의사는 없지만 징여하겠다 의사 표시를 했다. 그래서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고문은 서빙거 분실에서 보안사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국가에다 징여를 하게 되니까 재정경제부 담당 직원이 이제 양정모 회장으로부터 그거 넘겨받는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럼 서류를 넘겨받고 있는 상대방 국가죠. 국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왜? 고문은 서빙거 분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공무원은 저쪽 과천에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데 있어서 과실이 없어요. 다만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에게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때 당시는 언론이 다 통제된 사회고 그냥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 그때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리는 모르는 거고 그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징여된 사실은 그대로 뭐가 됐다고요? 유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7년, 그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YS 문민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오니까 이 양정모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그룹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냈는데 107조로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국제그룹을 갖다가 징여할 마음이 없었는데 고문에 의해서 징여를 했으니까 내가 징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비진이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지금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거 무효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쪽을 주장을 한 거야. 국가 쪽에서는 여기를 주장한 거고 공무원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니까 유효니까 재산 넘겨받은 데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국가라는 공공기관이 지금 고문을 했고 그 상대방이 몰랐을 리가 없다.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징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그건 무효다. 무효니까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 지금 주고 싶지 않은데 죽은 것도 맞고 고문당한 것도 맞다. 거기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고문당한 것도 다 맞다. 그런데 당신이 거기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국가에 징여를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이, 이 진이의 뜻이 뭐냐. 진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다 아니다. 진이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이 진인데 당신이 그 생각은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생각이 진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비진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패소를 했고 103조, 요 103조에 의해 가지고 소송을 냈어요. 이제. 그래서 국가가 고문을 했으니까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이 보안사에서 나를 고문했으니까 그리고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3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래서 그 소송을 냈는데 그 고문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강박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고문한 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강박. 고문을 했으니까 강박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고문한 거는 맞는데
강박에 해당되는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래갖고 또 패소가 됐어요. 그래 고문했다는 건 인정한 거지. 그러면 이래가지고 110조로 이제 소송을 마지막으로 냈어요. 소송으로 마지막 냈더니 여기 결론 강박에 해당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지금 국가가 공문을 해가지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국가에 진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하고 싶으신데 취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률의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근데 지금 기간이 15년 지났다.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7년 그 다음에 YS 정부에서 소송 왔다리 갔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15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년이 경과됐으니까 이미 소권이 소멸했다. 그래서 각하 처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화병이 나갖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돌려받고 끝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판례들이 여기에 쫘르륵 다 걸려 있어요. 쫘르륵 다. 그래서 양정모라는 이름만 빼고 판례가 쭈르륵 다 올라와. 그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걸 알고 딱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1차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데 처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107조를 배우게 되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연세가 있은 분이 유리해. 양정모 그 회장 판례 사건은 그때 당시 제 나이 때쯤 사는 데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아마 가슴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저 교재 거기 71페이지 쪽에 진의하는 의사표시 그 107조라고 하는 조문부터 좀 쭉 보겠습니다. 자 107조 조문입니다. 진의하는 의사표시다. 1항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그 중요한 말은 알고입니다. 알고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뒤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쓸까요? 유효. 효력이 있다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자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고 했다. 칠판 볼까요? 여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해도 뭐 한다고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뭐라고요? 유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있다. 거기를 있다를 딱 잘라보세요.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전단. 그 다음에 그러나를 갖다 뭐라 하냐면 후단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후단. 여기를 예외라 그래요. 후단. 그러나 거기부터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다. 수 동그라미. 그럼 뭐가 됐어요? 상할 수. 끝머리 빨간색 동그라미 뭐가 된다? 무효. 다시 한번 상할 수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7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칠판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상할 수가 돼서 뭐가 됐어요? 무효. 무효가 됐는데 이 무효를 갖다가 매매를 해갖고 3자한테 넘어갔는데 3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선의의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저기 표의자 갑은 배우한테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세요라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107조 2항의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요 무효라고 되어 있는 요 무효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됩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무효다. 당사자니까 누구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 무효니까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저기 여기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이거 무효란 말이죠.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는 그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근데 지금 107조 2항에 나오는 상할수에 나오는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할수에 해당하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 거래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무효고 선의의 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요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 못하니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진이와 관계되는 사항은 이것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진이는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송행위인데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거 어떤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유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개인시 사직서를 내면 큰일 난다. 그대로 그냥 효력이 나는 사직할 의사가 없지만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하는지 알아보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면 비진이는 이건 민법에 있는 내용이지 공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법이나 소송행위는 비진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어떻게 들여다볼 거야.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하면 그대로 유효야. 자기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진의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그 진이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 이 판례 내용이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단부 그 세 번째 박스 밑에 의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일단 거기 의에 보니까 표의자가 내심의 진위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중요한 건 거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진을 위법하거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거기 이 7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72페이지의 중간에 2번에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는데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진위가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동그라미입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형용편 표의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그 판례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위에 대한 정의가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반대로 내요. 반대로 내니까 뭐라고 내냐 그러면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거꾸로 줘요. 그럼 틀린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뭐라고요? 생각. 그 판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를 좀 볼게요. 지금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다 과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 알았거나라고 하는 악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실 이 악의와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표의자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표의자. 그럼 말을 바꿔서 악이나 과실을 주장했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했으면 무효를 주장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합니다. 표의자가 악이나 과실을 주장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무효 주장자는 표의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 또는 무효를 주장했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표의자.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74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효과 원칙이 뭐라고 써놨나요? 유효니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예외 무효 상할 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파란색 2번의 예외 무효의 양가로 2번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상대방의 악이 동그라미입니다.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를 뭐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누구에게 있다? 표의자.
그 끝에 머리 표의자란 말 있죠? 무효를 누가 주장했다고요? 표의자. 중간에 양가로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양가로 2번 정가운데 예. 거기에 그래서 그 입증 책임 악이나 과실 악이라는 건 알았다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의사 표시를 뭐로 하는 자라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좀 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파란색 3번에 보니까 상대적 무효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상할 수에 해당해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런 이유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뭘 도모한다고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볼까요?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 1번 보겠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 자, 1번 문제 O입니까? X입니까? 왜 X인데요? 자, 여기 봐 여기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알고 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알고. 근데 뭐라고 썼어요? 모르고 하는 건 착오라 그래요. 여기 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따른 사실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행위는 뭐라 한다고요? 착오. 알고 하는 행위라 뭐가 된다고요? 비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따른 사실을 알고 해야 뭐가 된다고요? 비진이. 비진이는 알고 하는 거예요. 아까 법조문에서 107조 법조문에서 알고에다 동그라미 쳤죠? 그게 들을 때는 쉬운데 본인들이 할 때는 안 쉬워요. 다시 갈게요. 내가는 71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요. 자, 71페이지 다시 가서 그 71페이지 그 중간에 조문 107조 1항 다시 봐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뭐라고요? 알고 표시돼 있죠. 예. 아까 제가 표시해라 그랬거든. 안 한 건 본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 난 분명 거 하라고 했거든. 거기다가 알고. 나 분명히 알고를 표시하라 그랬어. 알고. 여기 중요한 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알고.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고 했을지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있다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그러니까 1번은 모르고 했다 그랬으니까 거기 모르고를 동그라미 쳐서 위로 뽑아가지고 착오라고 쓰세요. 모르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따른 사실을 모르고 하면 뭐로 간다고요? 여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따른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착오. 모르고 하는 걸 착오라 그래. 모르고 하는 거. 근데 시험 문제가 거기에 모르고라고 돼 있잖아요. 모르고. 그럼 모르고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알고. 1번 틀렸다. 1번이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X. 자, 2번 갑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징유하겠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나 동기는 불문입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거기와 관계돼서 우리 저 교재에 그 말이 써져 있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동기. 그 동기는 저기다 써놓을게요. 72페이지 쪽에 써놓을게요. 72페이지 그 하단부 2번 밑에다가 3번하고 추가하겠습니다. 3번하고 추가할게요. 비진이 의사 표시를 하게 된 72페이지 하단부에다가 교재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내용을 추가합니다. 거기 3번하고 비진이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이쪽 분 72페이지 하단부에다 쓰라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뭐 한다고요? 불문이 뭐예요?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다시 갑니다. 프린트물 다시 가서 2번 봅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답이 뭐가 됐어요? O.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OX. 이거 뭐라 그래요?
상할수잖아요. 상대방이 할 때 상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다 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런 건 동그라미를 쳐야 내가 동그라미 쳐주고 싶었는데 동그라미 쳐주는 순간 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안 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동그라미 쳐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상할수 동그라미 쳐듯이 읽으면서 바로 표시하셔야 돼. 상대방이 상, 알 수 있었다 알, 수, 알수. 그럼 뭐가 돼? 상할수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무효.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됐다? 5입니다. 자, 이제 4번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이제 이 지문 학생들이 되게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4번에서 승부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 4번. 비진이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거기 박스 쳐봐요. 악의 또는 과실을 박스 칩니다.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 친구 소리가 컸는데 왜 X였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다? 표의자. 악이나 과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건데 악이나 과실을 주장했다 또는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인데 시험 문제는 표의자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했다고요? 상대방이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4번 굉장히 학생분들이 잘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결론은 X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하나만 좀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입니다. 어, 73페이지 쪽에 자, 거기 심화학습을 한번 볼게요. 심화학습에 보니까 진의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여부 1번 강압에 의한 징여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아까 최선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양정모 회장 판례에서 나왔잖아요. 자,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써놨네. 1980년 합수부의 수사기관에 재산 헌납 강요를 받고 누구 얘기해 지금? 양정. 날짜가 딱 나왔잖아. 19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80년. 정확하게 연도가 나왔잖아요. 재산 헌납 강요를 받고 부당한 강압을 못 이겨 재산을 국가에 징여한 사건에서 징여자가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최선. 이 중요한 건 최선입니다. 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의자가 강제에 의해서나마 징여하기로 하고 경상도 말로 얘기해서 쥐빼라 징여하기로 쥐빼라 결심하고 그에 따라 징여의 표시를 한 이상 징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진의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징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이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눈에 잘 들어오죠. 그 판례.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명의 대여로 대출받은 사건인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사례를 일단 쓰고 난 다음에 거기를 좀 볼게요. 판례를 지금 그냥 딱 들여다보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밑밥을 좀 깔아 놓고 갈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학재단이 있어요. 사학재단. 사학재단이 이 사학재단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을 갖다가 돈을 대출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학재단이 갑이라는 사학재단이 대출 제한을 받았어요. 대출 제한을 받아갖고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학재단이 재단에 있는 교직원 명의로 해가지고 교직원 명의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A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대출해서 이렇게 사학재단이 쓰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교직원 을은 저 사학재단이 A 은행에다가 이자와 대출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면
명의가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홀박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이거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진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진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진위라고 볼 수 없다인데 그 판례 조문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판례 조문을 보면 이제 판례 들어갈 건데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봅니다. 2번 명의대여로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 갑을 위하여 뭐 거기 지금 뭐 갑이라고 친구라고 돼 있는데 이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 사학재단 판례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친구 갑을 위하여 명의대의자가 은행 대출 서류에 채무자란에 서명한 경우 명의대의자의 의사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경제효과를 명의차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법률상 효과까지 귀속시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여기서 명의대여자는 지금 을입니다. 명의대여자의 대여자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할 수 없다. 불일치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자 프린트물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5번입니다. 5번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여기서 학교 법인을 갑이라고 거기다가 표시하세요. 갑.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 그 교직원을 을이라고 표시합니다. 을. 교직원의 명의 교직원 을의 명의를 빌려 A 은행입니다.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A 역시 은행입니다.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을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이거 판례가 어려운데 잘했는데. 그래서 그게 읽고 판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끄트머리가 판독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진이다. 그 되게 판례문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 대법관께서 그 판례문을 굉장히 심오하게 써놔갖고 읽고 한참을 생각해야 돼. 뭐야 이게 진이라는 거야? 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진이다, 진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걸 갖다가 굉장히 말을 빙빙빙 돌려갖고 써놨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 판사님들이 판결을 할 때 피고인을 세워놓고 판결을 하는데 막 판결문이 100쪽, 150쪽 정도 돼. 그러면 그거 읽는데 1시간 걸려. 판결문을 자기가 써가지고 와갖고 읽는데 1시간. 그러면 피고인은 서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너 계속 1시간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만있어. 이거 유죄 딱 금방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얘기가 미주알 고주알 쫙 나오는 거야. 1시간을 세워놓고 그걸 읽어. 피고인 일어서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계속 읽는 거야. 자기는 앉아갖고 계속 읽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30분도 아니고 1시간을 읽는 거야. 계속 넘겨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그러면서 그 피고인은 그럴 거 아니야. 저 양반이 지금 나보고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게 30분 지났는데도 아직 몰라. 40분, 50분 갔는데도 몰라.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듣고 그런가 보다. 지금 마지막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이거 한참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비진이라는 거야, 진이라는 거야.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게 진이라는 소리인데 비진이가 아니고 진이라는 소리니까 답은 O가 됐는데 이거 잘못 생각해서 답을 못 고르시는 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판례가. 결론 O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7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와서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볼 건데 요거까지는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쫙 지우겠습니다. 요거만 남겨놓습니다.